대학로의 낮은 5월의 봄처럼 활기찹니다. 계절의 여유로움을 한껏 느낄 수 있고 풋풋하면서도 뜨거운 젊음이 있으며 다양한 문화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문화의 향기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하디 흔한 밤 풍경만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두 얼굴의 도시 한켠에 어울리지 않는 서점이 하나 있습니다. 3년 가까이 이곳에서 서점을 운영 중인 한상준 씨. 그는 이곳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한번 그냥 붙이죠. 토요일 오후 그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혼자 한가롭게 손님을 기다리던 때와는 달리 조금은 들떠있는 모습인데요. 저쪽에도 테이블이 하나 있으니까 그 테이블. 그리 크지 않은 그의 서점은 거의 매 주말마다 변신의 변신을 거듭합니다. 때로는 독서 토론장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갤러리가 되기도 하고 저자와의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책을 파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한 책장사 한상준 씨.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 공간에서 책을 파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할 때도 많이 좀 보셨고 그 웃도록 홈페이지에도 지금 올라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보면 제가 이 서점을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어딘가 이렇게 쏠려서 몰려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편안하지 않다. 지금 우리 돌아가는 사회가 뭔가 어딘가에 휩쓸려 가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좀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소통 또는 어떤 교류 또 좀 사람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리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운동도 다니고 하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웃도록 그 한바 나무로 진 집 이것만 그래서 웃도록 활동을 하면서 수천 명이 다녀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기여를 했대요. 하지만 그런 위기감들이 있다라는 말씀 지금 드리고 싶어요. 전체 이제 여기 정부에서 만든 로드맵이 있었습니다. 민간 모금 지금은 한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사람 냄새가 현장을 그립다는 지켜냈고 그.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점점 더 이상하게 왜곡되고 변질돼가는 세상에서 그는 사람다운 사람 또는 사람다움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 자신이 그렇게 막 활발한 어떤 교류를 하고 어떤 뭐 또 많은 사람들 알고 그렇게 적극적으로다가 이렇게 사람을 사귀고 그러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 서점을 운영하게 되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구나.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거를 서점을 시작하면서 이제 알게 됐죠. 좀 좋은 분들 많이 서점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2005년 가을 조병준 시인이 간 문을 연 이 서점을 독자와의 만남의 장으로 소개하면서 이곳은 단순한 서점이 아니라 작지만 알찬 소통의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어떤
기획하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서점을 열고 보니까 이 오히려 서점에 오시는 손님들이 여기가 소중한 공간이라고 어떤 생각해 주시고 또 그리고 이 서점을 오히려 저는 전혀 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 그런 부분이 일어난 일이죠. 이렇게 어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이 공간을 알리기 위해서 오시는 손님들이 연극을 하시고 또 뭐 시를 쓰고 뭐 하는 어떤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여기 오시는 손님들이 오히려 더 애정을 갖고 이 서점이 더 지속되기를 어떤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좀 더 널리 알리고 또 어떤 작지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 이렇게 같이 좀 오히려 저보다는 손님들이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자체, 시의원 뭐 이런 정당 색깔들도 있고 도로에 대해서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 소통의 방법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온라인이라는 익명의 세계에서 소통은 자유롭기까지 한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색하고 낯설어도 함께 만나서 얘기하고 생각을 나누기 원합니다. 왜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좀 찾고 느끼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이 제대로 좀 소통하면서 인간적인 어떤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목말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서 여기를 둘러보고 책을 사가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냥 편안한 자리가 있구나. 책이라고 하는 어떤 매개체가 결국은 사람이 어떤 느끼고 생각하게 하고 하는 어떤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속에서 좀 이루어지는 일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 때문에 이 책과 뭐 또 이 참여하는 사람들하고 강연자하고의 거리도 상당히 가깝고 그래서 좀 더 솔직한 얘기도 저도 뭐 질문도 하게 되고 선생님들도 여기에서 솔직한 얘기를 더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좀 분위기가 사고의 공유랄까요? 그런 것들 통해서 지향해야 하는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향해야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민 던져주는 정도도 그 나머지 선택의 실천의 문제나 선택의 문제는 그 스스로가 할 일이고 그런 장이 마련되는 것만 해도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의 거리로 상징되는 대학로. 하루 15만 명의 유동인구가 이곳을 찾아들지만 대학로의 문화는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진정한 문화란 사람들의 바깥이 아니라 심성의 씨를 뿌리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성숙해가는 것이라고 하기에 그는 재색을 잃어가는 이곳에서 서점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소통의 공간에서 더 나아가 진정한 문화의 공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말이죠. 사실 복합문화공간으로 일찍부터 변화를 시도한 것은 도심 속 대형 서점들입니다. 2000년대 들어 더욱 대형화되고 현대화된 서점들이 기존의 책을 파는 공간을 넘어 만남의 장소, 문화의 공간으로 진화를 해온 것입니다. 서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져서 책을 사는 장소라기보다 이제는 잠시 쉬어가는 곳 혹은 느긋하게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는 곳으로 여깁니다. 쾌적한 환경의 대형 서점과는 비교도 안 될 만한 이 작은 서점.
하지만 37평 남짓한 이 작고 난무한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소장하고 계시는 이제 그 책들을 좀 많이 갖고 오셨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특별히 만나자 그런 것은 이렇게 그 우리가 외부에서 살 수 있는 책이 아닌 다른 책을 더 볼 수 있나 그래서 오늘 자리를 마련한 거거든요. 네. 우리 시대의 가장 대중적인 인기 사진작가이자 미술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구본창 씨. 그를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니, 그들을 만나기 위해 사진작가가 이곳을 찾은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내면의 성찰을 잘 담아낸 그의 사진이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것처럼 이 서점이 이들의 생각과 느낌을 이어주는 진정한 소통의 공간이길 그들 모두는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 서점에서는 아무래도 뭐 베스트셀러라든가 우선 많이 팔리는 거 위주로 그렇게 하겠지만 특히나 이런 그 소형 서점에서 특히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곳에는 그 나름대로 아주 그 색깔이 있고 대형 서점이 가질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나 이렇게 사진집도 좋아하시고 인문서적도 좋아하신다 그래서 더 호감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보다 빨리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내가 그 소통의 공간으로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저 공간의 의미를 생각할 때 서점처럼 소통의 효과적인 공간이 또 있을까 싶은 겁니다. 책은 소통의 길을 묻는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니까 그런 책이 있는 공간이 바로 서점이니까 말입니다. 열화당 같은 경우도 아까 조그만 빨간 책 같은 경우도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사진과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점을 하시기 전부터 모아두신 책들을 다 같이 드러내는 거죠. 작지만 이 공간에서 어떤 작가 또 독자가 소통하면서 실제로 만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어떤 그런 어떤 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정성을 좀 오시는 분들도 좀 느끼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서점 말고도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곳이 있죠. 바로 북카페인데요. 수다만 떠는 카페에서 한 단계 진보한 새로운 문화 코드로 각광받고 있는 북카페. 요즘은 이 북카페가 지역사회를 이끄는 문화 천병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사람들은 왜 책이 있는 공간으로 모여드는 걸까요? 궁극적으로는 이 책이라는 것이 어떤 그 저자의 어떤 그 영혼을 담는 하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삶의 어떤 그 어떤 향기랄까 또 어떤 삶의 철학이랄까 이런 것들을 그 전해준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책은 여전히 어떤 다른 컨텐츠보다 굉장히 사람들에게 그 유익하고 재미있는 매체로 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어느 문학가는 평소에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자기 하나만의 세계에 감금돼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단절과 소외에서 벗어나기 위해 책을 소통의 도구로 삼는 걸까요? 소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와 또 다른 어떤 자기 안에 어떤 나와의 어떤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이고 또 혹은 나와 어떤 그 외부 세계와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때 이 소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새롭게 안다라는 얘기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소통은 상당히 큰 만족감 혹은 또 쾌감을 주는 것이죠.
경쟁력의 한 축이 된 처세와 성공 지침서를 읽으며 쫓기듯 전력 질주한 사회. 시장의 논리, 자본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책과의 진정한 소통은 단절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 이 시대를 위한 진정한 쉼터를 만들어가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왕산과 함께 오랜 고도의 향기를 간직한 동네. 서울 종로구 통인동. 지난 2월 박성준 교수가 이곳에 작은 서점을 하나 열었습니다. 산다고?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요. 별게 다 나오네. 전철역에서 서점까지 걸리는 시간은 채 10분도 안 되지만 길에서 마주치는 이들과 일상을 나누다 보면 그의 출근 시간은 언제나 배로 길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일상의 소소함을 나눌 수 있는 쉼터. 그는 이곳에 그런 쉼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책과 만나고 여기서 좋은 사람들이 책으로 인해서 더 향기로워진 사람들이 만나서 그 향기가 또 번져나가고 그러면서 뭔가 맑은 기운이 퍼져나가는 뭔가 그런 그 좋은 샘터 같은 곳, 지친 사람들이 와서 생수를 마시고 거기서 피곤을 씻고 또 맑은 정신을 되찾아서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의 삶을 열어가는 그런 어떤 샘터 같은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서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아담하게 느껴지는 공간과 마치 카페 같은 편안한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죠. 엄선된 인문학 도서들이 자리한 이곳은 분명 서점이지만 책방인 동시에 공부방이고 공부방인 동시에 빨래터나 사랑방 같은 쉼터이고 싶은 것이 서원직이 박성준 교수의 마음입니다. 문화적인 향기가 있고 휴식이 가능한 그런 책방은 불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책방은 사람들이 책에 짓눌려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또 그런 그 수험 공부 책이나 세상을 조금 더 그 영리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처세술적인 그런 것들을 일러주는 책들이 아닌 좀 더 깊이 있는 독서를 통해서 삶에 대한 눈이 열리는 그런 인문학적인 책들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자리하고 있으면서도 또 사람도 더불어서 책과 더불어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이 편안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있는 그런 그 책방을 생각해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길담서원이라 이름지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길이 되고 울타리가 되는 좋은 책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래서 내면을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길 그는 바라고 있습니다. 한 바가지의 신선한 샘물을 아주 지친 사람이 마셨을 때 그 온몸 전체 생기가 돌아가는 것, 회복되는 것처럼 한 권의 책이 나의 그 내면에 일으키는 신선한 변화가 그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방을 찾아주신 분들이 특별히 그 길담서원이 선택해 놓은 골라 놓은 이 책들과 만남을 통해서 세상은 이렇게 다양하고 세상은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몰랐던 이런 모든 그 단어들과 문제들과 이런 것들과 만나면서
눈이 떠지는 그런 그 신선한 그 느낌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것만으로도 이 책방의 존재는 참 의미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다시 찾은 길담서원은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주인은 없고 객들의 잔치가 펼쳐졌기 때문인데요. 매주 일요일의 길담서원은 이렇게 열린 공간이 돼 누구나 주인처럼 편하게 영화도 보고 사는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I'm trying hard to work it out. And so much has gone misunderstood. And this mystery only leads to doubt. When you reach down and take my hand.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이 모임을 또 그냥 그 어떤 삶의 아주 자기의 어떤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삶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하고 아주 좋은 책도 많이 있고 오늘 또 영화까지 이렇게 감상하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아주 따뜻한 정말 영화였고요. 길담서원 그 책방이라는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그 느낌이 좋았어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곳으로 모여든 사람들. 그들은 지금 진정한 소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길담서원에 두 번째 왔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와서 그때는 오지 않은 그 마음은 또 뭘까? 어떤 일이 또 있었을까? 아주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원수를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달 5월달 기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방 하나도 내가 한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오셔서 이 책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공간을 비워드리는 거 있죠. 태어난 지 아직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길담서원은 그야말로 실험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간을 열어둔 서점도 일찍이 없었고 그것을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분들이 이 길담서원이라고 하는 그 샘터 같은 곳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이제 조그마한 항구에 돌아와서 배를 수리도 하고 물도 채우고 식량도 또 다시 또 채우고 또 거기서 정보도 듣고 쉬고 기운을 되찾아 가지고 다시 먼 항해를 떠나는 그런 그 항구를 영어로 헤이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대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밤을 지새면서 서로 우정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일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상상도 해보고 있습니다. 박성준 교수의 꿈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서점이 있습니다. 역사가 100년이나 된 파리의 한 고서점, 세익스피어 앤 컴퍼니인데요. 노숙자나 낯선 여행자들이 쉴 수 있는 이 파리의 고서점을 모델로 그의 꿈도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서점이 책방 그 이상의 역할을 한 때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기억합니다. 한때 서점이 해방부였던 적이 있었죠. 7, 80년대 억압의 시대에서 젊은이들에게 유일한 자유의 공간이자 소통의 매개체였던 곳이 바로 학교 앞 서점이었습니다. 그 책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어떤 공개, 비공개 여러 단체 어떤 정치 조직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문건, 팜플렛 이런 이제 비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취급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진보적인 사회운동, 학생운동 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뭐 사랑방, 어떤 이론적인 기지, 또 어떤 대학 앞에 있는 이런 서점들은 하나의 그 학생들과 그 생활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아주 밀접한 그런 공간으로 했었죠. 90년대까지만 해도
시대의 아픔과 자유의 공간을 상징했던 서점들은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날이 오면만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어렵사리 서점을 지켜온 힘. 그것은 아마도 시대는 변해도 삶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 지켜야 할 그런 가치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것들을 이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눈앞에 어떤 그런 물질적이고 그런 것들 이제 중심으로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그 배후에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살아야 할 올바른 어떤 삶의 질서, 또 사람들이 서로 누려야 할 그런 가치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인문과학 또 사회과학.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성찰이 필요하다느니 재충전의 시기라느니 하는 등의 말들이 많습니다. 성장에만 몰두했던 사회였기에 이제는 모두에게 쉼이 필요하다라는 얘긴데요. 박성준 교수는 인간의 학문인 인문학에 그 해답이 있다고 조언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절실하고 소중한 그 인문학적인 어떤 삶을 도와주는 좋은 책들, 그런 책들이 대중과 반드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과 만나서 책과 사람이 만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변화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통해 일궈낸 아름다운 변화란 어떤 것일까요? 그 실체를 만날 수 있을까요? 부산의 어느 학원가에 위치한 한 서점을 찾아왔습니다. 청소년 인문학 서점을 표방하고 있는 인디고 서원인데요. 이곳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이뤄내고 있는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부산 지역은 물론 서울까지 알만한 청소년들에게는 이미 그 명성이 자자한 이곳은 청소년들만의 특별한 소통의 공간인 인디고 서원입니다. 오늘은 정세청세 토론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정세청세란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 세계와 소통하다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인디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한 토론회 장입니다. 물론 이들의 필요를 알고 소통의 불씨를 심어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인디고 서원의 대표이자 이곳에서는 아람샘으로 통하는 허아람 씨입니다. 제가 청소년들하고 독서 토론 수업을 한 지 올해 횟수로 19년째고요. 또 인문학 분야에 제일 관심이 많고 또 공부도 그쪽으로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에 서점을 하는 것이 제일 잘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규정을 했고요. 서점이라는 형식이 가장 사회적으로 소통하기 좋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서 2004년 8월에 열게 되었습니다. 네. 3천여 권의 책을 독파한 독서광 허아람 씨. 어릴 적 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났던 그녀는 학원 순리에 지친 아이들에게 또 다른 넓고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아주 본질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꿈꾸는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본성이 억눌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용기를 실천하는 한 개인이 사실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인디고 서원이 우리 사회적인 조그만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면 그런 저의 작은 선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안의 또 다른 삶을 발견하게 하고 용기를 일깨워주며 이를 통해 변화를 일으킨다고
허아람 씨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이런 변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책을 통해 사유하고 토론하면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인디고 서원입니다. 인디고라는 이름은 제가 늘 즐겨하던 쪽빛이라는 단어로 늘 익숙했던 단어이기도 하고요. 서원이라는 이름이 책방이 피워내는 아름다운 정신적 결과물들이 마치 아름다운 정원같이 피어나기를 하는 그런 의미로 서원이라고 지었는데요.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정원 같은 그런 생명의 장을 꿈꾸는 그런 것으로 연이어지는 걸 볼 때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춘천에서 여기 온 만큼 여기서 지금 특유의 발랄함과 건강함을 잃어가는 요즘 아이들과 달리 이곳에 모인 14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모두 당당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합니다. 긴장감을 느끼고 그걸 바로 삶 자체가 예술이라는 그 말을 잊지 않고 실천하기 위해서 요즘 중고등학교 친구들 보면 누구나 자신의 생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서 당황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뭘 가장 좋아해나 어떤 때 가장 행복해? 라는 그런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는 굉장히 다들 이야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삶의 본질적인 얘기들을 하는 자리가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어려운 그런 토론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이나 우리 삶에서 어떤 꼭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진실하게 서로 그런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리 존재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것 자체로 어떤 삶의 행복을 느끼고 그런 자리거든요. 토론이 그냥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꿈꾸는 세계가 조금씩 구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정체청소에 애정을 가지게 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친구들과 함께 오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예.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세요. 읽어가지고 있죠. 다 까먹었거든요. 네. 그냥 사회를 해야 되는데.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 모임 갔다 와서 저도 그동안 정말 행복했거든요. 네. 그게 한 그래서 한 길을 오다 보면 그 의자를 변화는 주변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 여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소통의 길에 동참하기를 그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 이렇게 어떻게 쌓여있냐면 심장이 터지도록 동감하며 라고. 그 원동력은요, 삶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을 일상에서 조금씩 변혁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고 또 그런 연대를 통해서 그런 꿈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늘 제 삶에서 발견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거기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이나 문화가 많지 않아 이곳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또래와의 건전한 소통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더욱더 삶의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있던 질문이 우리의 분노와 사랑과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열망하는 것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물어봤거든요. 제가 청소년이잖아요. 여기 이런 공간이 있고 제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 이유가 제가 청소년기를 가장 윤택하게 보낼 수 있고요. 어른이 되기 전까지 생각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제가 아직은 여러 사람들의 보호 속에 있지만 밖에 나갔을 때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그 가치들에 대해 조금씩 배우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공부도 물론 중요하고요. 당연히 공부가 기본이 돼야 되고요. 하지만
내가 진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같이 겸해야 되고 그거는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활동이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람샘과의 행복한 책 읽기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주제와 변주는 아이들에게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장이 되고 있고요. 벌써 33번째 갖는 모임은 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밝히는 책까지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기획해 만드는 청소년 인문 교양지까지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눈에 띄게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이들의 성장 동력, 그것은 바로 책 읽기입니다. 네, 책을 별로 안 좋아했지만, 그러니까 책을 읽는 데서 굉장히 힘든 면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읽는 책들이 결코 가벼운 책들이나 혹은 생각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은 아니거든요. 모든 책이 그렇겠지만 그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스스로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성격이라든지 좋아하는 취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든데 바꾸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사람을 사귀는 것에 굉장히 힘들어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사람을 사귀는 것에서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항상 컴플렉스였는데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지는 그렇지만 겸손해질 수 있다는 그런 한 내면적인 성장과 그런 내면적인 성장이 밖으로 드러나서 그런 기쁨들이 제가 굉장히 공동체에서 계속 하고 싶다는 느낌을 주었던 큰 힘이었던 것 같고 학원가에 위치해 있지만 참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서점. 공간도 여느 서점과는 달리 신선하죠. 자유로운 영혼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던 허아람 대표는 뜻있는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멋진 서원을 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공간을 가득 메운 책은 모두가 인문학 서적들입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변화의 씨앗이 될 책이기에 그녀는 인문학 서적만을 고집합니다. 특히나 청소년들은 더더욱이나 그런 가치를 찾아내는 과정에 있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그런 가치를 찾아야 되는 시기인데 그런 힘을 그런 주체적인 사유를 청소년기에 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당연히 매몰되겠죠.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흐름 속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사는 삶이 진실한 삶인지 행복할 수 있는지 그런 질문들을 어른이 되어서 하기에는 너무 늦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인문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힘을 갖게 하는 것. 주체적인 사유를 통해서 행복하게 더불어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존엄한 개인 또 그 구성원으로서의 아주 건실한 책임들을 다하는 그런 것들을 갖추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 또 인문학을 해야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삶의 모습은 자신의 생각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11번째 인디고잉을 발간하기 위해 각지에서 짬을 내 모인 15명의 인디고잉 기자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더 소중한지 알고 있습니다. 학생의 본분인 공부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책임질 줄 아는 선택도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하고 있어. 어제 안 그래도 한번 해가지고 지금 마무리가 그런 뜻이면 했나? 그렇게 해서 끝내는 걸로 하자. 홍보에 자꾸 그래서 우리
아람쌤 적어도 아람쌤 홈페이지랑 인디고 홈페이지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 상에 뭐 자유 게시판 이런데 외국 사람 모습을 넣는 그런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산토시가 중국말을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산토시가 우리랑 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제일 공유되고 있는 정신이 제일 비슷하니까. 남아공포주 그리고 알바로는 내 담당이니까 알바로 선생님은. 그러니까 3권에서 5권 정도. 부패와 의미 자체를 바꾸는 행사이기 때문에. 부산 지역 청소년들끼리의 소통을 넘어 대한민국 청소년으로, 그리고 이제는 세계로까지 그 길을 넓혀가고 있는 인디고 친구들. 이들은 지금 8월에 세계 최초로 열릴 인디고 유스프 페어를 준비 중입니다. 국제적으로 활동한다, 또는 인디고 사원이 세계적으로 활동한다 라는 말에 갇히면 그것이 어떤 사회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이 확장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의미라기보다 좀 더 강력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유하게 된다면 그것을 얻게 되는 힘이 굉장히 클 거라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과 연대한다는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활동하게 된, 그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얘기한 말로 표현하자면 그 기대하지 않은 확장이 되는 거죠. 부산의 한 서점을 중심으로 세계의 청소년들이 모이리라는 것을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좋은 책의 저자를 만나고 싶다는 단순한 열망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것인데요. 그렇게 1년여 동안 6개의 대륙을 돌며 직접 인터뷰한 초청 대상자만도 45명. 도전의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인디고 친구들은 또 다른 변화를 체험했고 한층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냥 희망의 상징으로 끝나지 않고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희망의 상징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희망의 상징으로 끝나지 않고 끝없이 희망의 삶을 사는 곳, 그리고 더 열려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힘들을 이곳에서 얻어가서 각자의 삶의 장에서 그 희망의 씨앗들을 뿌리고 키워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함께 끝까지 볼 수 있으면, 또 그렇게 살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근본적인 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타인과의 소통은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하기도 하며 때론 변화를 시도하게끔 용기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소통을 꿈꾸는 것은 이런 삶의 희망을 찾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책과 소통하는 이유 역시 더 많은 타인의 얘기를 통해 내가 사는 세상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화 통화도 모자라 문자와 이메일 메시지까지 한시도 소통의 도구를 떼어놓고 살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진정한 소통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